가을은 모든 행사가 많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모든 행사를 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데,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가을은 또 우리가 이 공부하기도 좋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힘들어가지고 그 며느리 노릇을 잘하려면 봉어리 3년, 김어리 3년, 장님 3년을 해야 며느리 노릇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부처님 되는 길이에요. 점점 부처님 돼가는 길이죠. 그게 벙어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말을 자제할 수 있고, 말을 하되 해가지고 해가 되는 일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말부터 해놓고 봐. 그러니까 괜히 말 안 했으면 괜찮은데 말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고 귀로 듣는 것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듣되 안 들었을 때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나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은 바 없고, 그리고 또 들은 게 이익되게 돌아가게끔 해야죠.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 장님 3년도 또 그래.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되 그 본 거에 그냥 휘둘리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본 게 그냥 다 좋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좋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봉어리가 되고 뭐 그러면 봉어리가 최고고 김어리가 최고고 장님이 최고게, 이제 다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우리도 이제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또 귀도 어둡고 뭐 눈도 어둡고 막 그러는데, 그 어두운 대로 공부하기 좋은 점도 있어요. 아까 이제 꼭 말이 안 해. 도움된다는 것보다도 다 그 나름대로 공부에 더 어떤 면으로는 또 이익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이 공부를 하면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교에서 보면 부정관이라고 그랬어. 부정관. 모든 걸 부정되게 본단 말입니다. 부정되게 본다니까 뭐 돈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막 뭐 무시하는 걸로 알아.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정관이라는 건 그 집착을 놓게 하기 위해서 부정관이 있는 거지,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 바로 봐야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보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정관이 있는 거지, 모든 그런 물질이나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 또 다시 또 긍정관으로 보는 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이제 긍정관이라고 특별히 또 경전에 나온 건 없는데, 다 있겠지만 뭐 이렇게 그걸 부정관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집 센 사람들 많죠. 그럼 고집 센 사람들 많으면 고집을 꺾으려고 자꾸 그래. 예? 그리고 또 고집 센 거에 안 좋아 그러면 또 내가 고집 센 사람이 있으면 자꾸 고집을 자기가 고집 센 거하고 싸워. 그러면 안 돼요. 고집 센 거를 긍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바로 보는 게 중요해. 바로 보면은 그 고집센 걸로 일어난 부작용 같은 걸 이렇게 바로 보게 되면 고집센 게 오히려 추진력 있고 좋은 거거든. 좋은 걸로 바뀐단 말입니다. 바로 보면은. 그리고 왜 착한 사람들 참 좋아하잖아요, 다들. 착한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다 착해서 이제 결혼한다고 해보면 아유 착한 사람이 또 무능한 사람이 또 꽤 있어요. 아이 그럼 평생 고생이야 또. 그냥 집안 다 돈 갖다 털어먹고 사기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착한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착하다 한번 그렇게 늘어지게 보면 안 돼. 착한 것도 바로 봐야죠. 바로 봐가지고 그러면 착한 것을 바로 보면 그런 이제 무능력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혜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참 좋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남한테도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서 뭐든지 하다못해 악한 것도 자꾸 이제 착한 걸로 바꾸려고 무조건 하다 보니까 악한 성질하고 착한 성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도 그냥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던 걸 그냥 막 바꾸려니까 왜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바로 보려고 해야 돼요. 악한 것도 이제 바로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한테도 손해되는 것도 있고 남한테도 피해되는 거 있고 결코 아무데도 도움이 안 돼 보니까 잠시 자기한테 이익될지 몰라도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깨달으면 당연히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없애려고 그냥 막 저기 하니까 오히려 대립이 돼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불교는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바로 보는 공부를 하면 다 이게 좋게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뭐 말하자면 여기서 선악이 싸우는 거예요. 선악이 대립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립 없애려는 것보다는 바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알게 되면 이게 이거 남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고 당연히 다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게 뭐 저절로 안 하게 되잖아. 그걸 뭐 어가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냥 불교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 이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저기도 보면 짜증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이려고 그래. 불만 막 하는 걸 갖다가 막 억지로 없애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고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잘 됐으면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 그걸 바로 보면은 이렇게 짜증만 내서 되는 게 아니고 불만만 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걸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기의 부드러운 행동, 뻣뻣한 행동 이런 것이 이렇게 다 고쳐져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명가도 나올 수가 있잖아. 이게 불편해. 뭐 하는 게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불편하면 이게 짜증도 나고
뭐 불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호야. 신호.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신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컵도 더 좋은 걸로 편리하게 만들고, 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운전이 미숙해서 그래. 이 몸과 마음을 운전을 잘못, 말하자면 면허증을 못 따서 그래.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바로 봐가지고 자기를 말하자면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발명가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또 그게. 그죠? 악한 마음도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게 큰 에너지인데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미숙해서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운전을 잘 가르쳐가지고 본인도 그렇지만 남이 볼 때도 자식이 그렇다든지 뭐 누가 주위 사람이 그렇다든지 이러면 그냥 무조건 두드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제 그 나쁜 것만 볼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본인도 피해도 보고 뭐 어떻게 사람도 불편한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걸 부드럽게 말이죠. 야 그래 너 뭐 그렇게 고집 부려봤자 결국에 이득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싸워.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지 뭐 사람은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공부거든. 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공부로 삼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그 전에 그러잖아. 우리가 살면서 말하자면 일이 잘못되는 것도 다 공부로 삼고 남이 욕하는 것도 공부로 삼고 병이 걸린 것도 공부로 삼고 그걸 다 법문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 가면은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새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다 법문으로 들린다는 얘기야. 다 법문으로 들리면 이제 극락세계야. 나는 내가 극락세계에 사는 거야. 자꾸 이제 차원 높은 극락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있는 거예요. 다 법문으로 들리면 극락세계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공부가 안 되고서는요 극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좋은 데를 나쁘게 만들어놔. 극락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어떤 단체도 보면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 단체가 완전히 지옥이 돼버려. 너서 싸움이나 하고 막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도 영향을 막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다들 뭐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 안 하면 절대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우리가 돼서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뭐 사람을 이제 말 잘 듣고 바르고 옳고 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규격화를 만들려고 그래. 사람이 약간은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것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그냥 천천히 가지만 아주 편안하게 가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니까 교통식계를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규칙을 잘 안 지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막 불안해. 본인도 별로 이렇게 속으로는 쫓기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교통 뭐 다른 거는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그래서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빨리 가지만 아주 안전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 좋지. 다 똑같은 무슨 소용이 있어.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생기면 뭐해. 여러분 붕어빵 한번 계속 뭐 붕어빵 좋다 그래서 계속 그거 만져봐. 아이고 뭐 며칠만 먹으면 아이고 이거 죽겠다 그래야지 벌써.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계속 똑같은 거 주면 다들 실증 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다양하고 그런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 거기다 그냥 딱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둥글게 운영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집센 것도 둥글게 운영하면 추진력이 돼버리고, 그죠? 불만도 둥글게 잘 저기 운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자가 나와, 뭐 발명가가 나오고, 그렇듯이 다 이런 것들이 그 차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넓고 지혜로운 차원으로 가면 이렇게 발명가도 되고 추진력도 되고 이게 다 쓸모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에 의해서 이게 치우쳐서 그래. 운전이 미숙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운전을 미숙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꾸 진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따로 두지 말고 우리 살아가는 속에 그 닥치는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뭐 고집세게 막 토론도 막 나도 그럴 때가 많은데 내 권위만 세워서 막 얘기할 때도 있잖아. 근데 둥글게 하면 그게 모든 걸 남한테 올바로 전달해주는 하나의 저기도 되고 그러는데 치우치면 이게 싸움도 되고 뭐 뒤죽박죽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 불교의 정견이라는 것은 이 완전히 우리 삶을 올바른 자리로 가게 하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금방 되면 좋지. 한꺼번에 금방 되면 또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노력해서 되기도 해야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지. 툭툭툭툭 되고 그러면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맛이 없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안 되는 것도 다 이치라고 생각하고 법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세상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이 공부 안 한 사람은 보는 것마다 불만이야. 보는 것마다 불만이고 보는 것마다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렇고 다음에 태어나도 그렇고 그냥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누구나 해야 돼. 마치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이 뭐 어쩌라면 스님들이 왜 그래 그러면 스님들만 왜 그래야 돼? 자기네들도 그래야지. 그 스님 그런 걸 뭐 이제 잘 되면 좋겠지. 그런데 내가 남 따지지 말고 내 공부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지. 그렇죠. 내가 나부터 잘 돼야지 무슨 괜히 자기 못하면서 남 잘 되라고 쫓아다니며 하고 그러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님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한 사람도 어떤 때는 약간 완성이 안 되면 다 조금씩이라도 치우쳐 있어. 그래서 자꾸 저 스님은 왜 그래? 그러고 다 좋은데 저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야. 그걸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리 공부를 아무리 스님이라고 그래도 큰 스님이라도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 다 그게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해서 받아들이면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끝도 시작도 없고 그러고 또 질문해도 마땅한 답변도 안 나오고 그러면 딴 자리 가면 되지 뭘 그래. 왜 거기에 억지로 다니면서 괜히 저기 뭐 불밭할 거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옮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 멍청하니 그냥 쉽게 옮기는 게 아닌 거야 그러지 말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서 충분하게 그 질문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그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어떤 쉽게 옮기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정견이라는 것이 모든 데에게 따르는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온전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는 그 변하는 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녹수청산은 변함이 없거나 우리네 인생은 왜 이렇게 뭐 고달프고 왜 이러냐. 그거는 고달픈 건 자기가 의식이 그래서 고달픈 거지. 이 마음은 녹수청산처럼 변함이 없는 자리거든. 그 마음을 자기가 그 주장자로 잡고 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양한 것들이 이것이 오히려 더 다행인 거죠. 우리도 핸드폰도 말이죠. 처음엔 그래요. 그거 뭐지? 요즘 쓰는 걸 뭐라 그러지? 무슨 폰이라 그러지? 스마트폰이라 그러지. 옛날에 투지폰 같은 거 전화나 걸고 받고 그러던 거 있었잖아. 그러다가 그걸 뭐 누가 해준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핸드폰이 저기 해서 어차피 투지폰으로 못 받고 그러다 그걸 어떻게 해서 자식들이 사주면 노송 그것만 붙잡고 있어. 예? 그렇죠? 어디 가면 전부 돌려가고 있어. 저기 지하철이니 뭐 가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다양한 건 편리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둥글게 쓰면 모든 것이 오히려 편리한 게 되는데 모르고 거기에 휩쓸릴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해? 귀찮아 뭐 이렇게 되고 이것저것 다 싫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의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다양하고 오히려 즐겁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걸 그렇게 단편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라, 반단편적으로 부정적으로 봐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둥글게 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올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딱 자르면 그거 아주 피곤한 게 되거든. 그래서 도덕 선생님들이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야 돼.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받아들여서 해나가면 자꾸 이제 차원 높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조금 했다 많이 했다 상관없어요. 스님들이 50년 60년 했다 이런 것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사흘만 제대로 해도 도통할 수 있다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떤 성역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한다든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지 말고 즉각 깨우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찰나찰나 이거를 수행으로 삼으면 더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도 즐겁겠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면은 이제 보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다 열심히 하시고 이따 또 공양하고 또 차례도 한잔 하시고 오늘은 또 차담 잠시 끝내고
이게 산을 갖다 한번 그 포행하면서 그 수행을 그런 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릎 아픈 사람도 상관없어 천천히 갈 거니까. 옛날에 우리가 여기 처음에 법회할 때 저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사는 그 건물 있죠. 그것도 원래는 마루가 없었는데 마루 냈을 때 그러고 이것도 이 법당이 없고 여기 지들이 들락날락하는 법당이만 요거 3분의 1이나 여기밖에 안 됐었어. 그런데 30몇 명이 와가지고 잤어요. 그 요즘 뭐 10명만 와도 불편하니 많이 그러거든. 그러고 이제 그 10명만 와도 불편하니 많이 그러거든. 근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30명이 왔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거기서 다 못 자고 법당에서 또 잤어. 법당의 바닥에다가 그게 뭐지 이게 따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닥에 했는데 전기장판인가 뭐 했는데 겨울에 거기서 자니까 거기서 춥잖아. 법당이 물이 이렇게 됐는데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게 틀어놓고 자가지고 바닥이 타고 막 그랬었어. 그러더니 여기 길도 없었거든.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왔어야 돼요, 전부. 그러니까 이랬어, 길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집차로 어떻게 올라왔는데 집차로 저기 어른들 모시고 오면은 침대차 타고 올라온다 그래. 이게 하도 이렇게 되니까 누워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안 와. 무섭다고 안 와. 그래서 또 내가 또 그때마다 젊었잖아. 그러니까 또 방방하고 여러 사람 날라야 되니까 그냥 올라내려 하다 보니까 빨리 달리니까 더 이제 그러지. 그때 글쎄 사람이 모자라지. 노인분들 편하게 모셔야지 왜 그래. 하여튼 그렇게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 그래 놓으니까 차도 못 올라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인원이 적어. 이래. 근데 이제 하도 멀리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이렇게 흔치를 않아요. 흔치를 않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면 나한테 불합리한 거 있으면 자꾸 질문하고 따지고 그래.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괜찮아요. 딴 데서는 곤란한 질문하면은 막 그냥 스님들이 뭐 어떤 때는 화도 내고 그런다고 그래.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공부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지니고 살면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길에 이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따 또 얘기하고.